향수 하나 만들겠다고 사람을 10명 넘게 죽이는 연쇄살인마가 어쩐지 측은하게 느껴지는 이상한 영화죠. 영화의 원작은 독일의 작가 파트리크 쥐스킨트가 쓴 동명의 소설입니다. 85년도에 쓰여진 소설인데다 18세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2006년에 만들어진 영화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춘다고 느꼈는데요. 이 영화에서 향기는 감정을 담아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향은 사랑을 담아낸 향기입니다. 다만 좋은 향이 난다고 해서 꼭 진실된 사랑이라는 뜻은 아닌데요. 반대로 향기가 사랑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냄새의 본능적인 면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힘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영화가 후각적인 재현을 하지는 못하지만 시청각적인 요소를 통해 감각적으로 연출했죠. 영화의 첫 장면은 악취로 가득한 파리입니다. 이곳의 부자들은 악취를 숨기기 위해 향수를 뿌려 냄새를 덮는데요. 가짜 감정, 껍데기뿐인 사랑을 꾸며내는 도시죠. 이를 표현하는 듯 당시 파리를 뒤흔든 펠리시에의 신제품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죠. 부자들은 허영과 탐욕으로 가득한 거짓 사랑과 영혼을 두르기 위해 돈을 씁니다. 이 냄새나는 파리에서도 가장 고약한 냄새가 풍기는 생선가게에서 주인공 그루누이가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그는 채취가 없어 존재감도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죠. 영화에서는 묘사되지 않았지만 그를 키워준 가야르 부인은 원작에서는 후각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아이들의 양육비를 받아 딱 절반만 육아에 쓰고 나머지는 칼같이 자신이 챙기죠. 냉혈한이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모두가 혐오하는 그루누이를 키워줍니다. 냄새가 나지 않아 모두가 그를 꺼려했지만 가야르 부인은 이를 모르기에 그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 이상한 점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 추악한 것은 악취입니다. 그런데 왜 냄새 없는 그루누이가 배척당할까요? 소설의 그루누이는 증오받기를 원합니다. 영화에서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오죠. 무엇이 되었든 감정의 대상이 되고 싶은 건데요. 냄새를 맡지 못하는 가야르 부인이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대하지 못하듯이 냄새가 없는 주인공은 인간 대접을 못 받습니다. 인간이 오직 선한 면만 가질 수는 없듯이 누구나 악취와 향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사람들의 호의와 적대감은 드러난 냄새를 따를 뿐 진정한 감정과 가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냄새라는 것은 인간성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죠. 냄새가 없는 그루누이는 인간처럼 느껴지지 않기에 사람들이 증오가 아닌 공포와 불쾌함을 느끼는데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소설 구토에서는 주인공이 의미 없이 존재하는 세상 모든 것에서 끈적하고 불쾌한 역겨운 냄새를 느낍니다. 모든 것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존재한다는 부조리에서 오는 불쾌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악취는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향수의 주인공인 그루누이는 이런 냄새가 없기에 존재감이 없는 실존성이 결여된 인물이죠.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엄청난 후각을 가지고 향기로 세상을 봅니다. 그루누이가 인지하는 세상에서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사회적으로는 누구도 그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 없기에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향기는 누구보다 선명히 느끼기에 인간적 감정이 결여된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탐욕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이성에 의해 절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영화에서는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희생자인 로르의 아버지 앙투아는 소설에서 자기 딸에게 욕망을 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를 내비치거나 행동하지도 않고 속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죠. 그는 분명 악취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성애로 변환해 표현하니 다른 이들은 느낄 수 없었죠. 앙투아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사형장에서도 향수의 힘에 가장 마지막까지 저항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마저도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모습에 그루누이는 크게 실망한 것 같았는데요. 로르의 향기가 마지막 재료로 쓰였기에 앙투안이 본능적으로 그를 아들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을 죽인 남자에게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에서 그루누이는 향기의 본질에 대해 회의를 느끼죠. 그는 자두소녀에게 느꼈던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이 맡아본 것 중 가장 좋은 향이었고 어쩌다 그녀를 죽여 향이 사라지자 향을 보존하는 방법에 집착하게 되었죠. 앙투안은 그와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연쇄살인마의 정체는 몰랐지만 그의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했기에 딸을 빨리 결혼시켜 처녀성을 잃게 하려고 했죠. 그것이 향기에 대한 일인 건지 몰랐지만 사랑하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의 매력을 줄어들게 하고 싶어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다소 폭력적인 강요이긴 하지만 목숨이 걸려있는 위기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름다움, 좋은 향기가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성적인 앙투아는 이런 본능의 굴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윤리와 가치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마저 굴복하게 만들고 성직자를 비롯한 사형장의 수많은 사람들을 윤리관을 잊은 채 향락에 빠지게 만든 그 향기. 대단한 힘을 가진 물건이지만 사랑이 뭔지도 모른 채 원했던 그루누이는 그 본질 앞에서 모든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루누이는 결국 사랑의 실체가 아닌 사랑이라는 감정이 작동하는 구조를 향기로 대체하고 모방한 셈이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 향기로 조작되지 않으며 그가 만든 향수는 기표만 있고 기의는 비어있는 기호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누군가 쏟은 바구니의 자두향 속에서 기억 속 그녀를 떠올리고 하나가 되는 상상을 하죠. 자신이 만들어낸 향수가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지언정 그때의 감정을 되살려내지는 못한다는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칼을 들고 다가오는 앙투안 앞에서 그는 죽을 준비를 한 모습이었죠. 그저 사이코패스처럼 보이던 그루누이가 이 순간부터는 죄책감을 느끼는 듯 보입니다. 어쩌면 이 순간 그의 안에서는 인간성이 깨어나고 채취가 생겨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가 만든 강력한 향수에 가려져 아무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영화에서는 삭제된 내용이 있는데요. 원작에서는 2부에 해당되는 스토리입니다. 파리에서 그라스로 이동하는 도중 그루누이가 산속에서 사는 모습이 나오죠. 동굴에서 살며 자연의 냄새를 느끼는데 이때 자신의 채취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후 동굴에서 나와 에스피나스 후작을 만나죠. 이상한 이론을 주장하는 과학자인데 땅에서는 생명을 죽이는 독가스가 나온다는 사이비 같은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루누이가 산적 때문에 7년간 땅속에 있었다고 하자 그를 자신의 이론을 증명할 수단으로 삼죠. 주인공을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후작은 자신의 이론을 믿고 눈보라치는 산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용의 대가를 치르는 인물로는 좀 안 맞고 향기를 주제로 한 이야기 중 조금 튀는 내용이라 삭제된 것 같은데요. 가에로 부인도 원작에서는 오래오래 삽니다. 그루누이보다도 나중에 죽지만 그녀가 그렇게도 피하고 싶었던 모습으로 공동병원에서 쓸쓸하게 죽죠. 분량상 비중 있게 다루기 어려웠고 시간 순서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단순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루누이가 만난 인물들 중 그를 이용한 모두가 죽음을 맞이했죠. 영화는 이런 업보의 맥락을 보여주려던 것 같은데요. 그루누이는 도구처럼 이용당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죠. 그 역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대하는데요. 정확히는 도구보다는 재료로 썼습니다. 저중 누구 하나라도 그를 사람으로 대해줬다면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마지막에 자신이 정말로 원하던 것을 깨달은 그루누이는 사람을 착취해서 만들어낸 향수를 어떤 권력이나 재물을 얻어내는 데 쓰지 않습니다. 자신과 향수를 모두 없애는 선택을 하죠. 향수를 들이붓자 미친 듯 그를 원하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 돌아섭니다. 향기 없는 그루누이는 아무도 감정을 가져다 주지 않는, 사회적으로 스스로에게도 실존하지 않는 존재였고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진 향수라도 본질이 남지 않은 기표에 불과하기에 시간이 지나면 나라가 사라질 뿐입니다. 관객들은 영화의 마지막에 흘러내리는 한 방울의 향수를 보며 그 향과 힘을 상상하죠.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과 그에게 희생당한 피해자들은 영화가 끝나고 관객에게 남아있을까요? 향기를 담아낼 수 없는 영화라는 매체로 실존성이 없는 인물을 담아내서 비어있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지 않았나 생각하는 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